제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기 사고는 이륙 후 5분 그리고 착륙 전 5분이 가장 위험하고 그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그냥 일반인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역시 착륙 전 5분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충돌에 의한 사고가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망은 또 로컬라이즈라든지 사망 원인이 별도로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면에 봤을 때 우리 한반도가 철새 이동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항의 위치가 해안가고 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항들이 철새들의 서식지 주변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착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나 또 이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류 충돌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참사를 동일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어서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토부가 내놓은 예방활동 개선 방안 4가지 7페이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조금 따져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조류 충돌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인력 정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적인 숫자의 정원도 중요하지만 좀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검주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무안공안에서 조류 충돌과 관련된 2019년부터 발생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오전 9시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55%가 오전 9시 이내에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도 오전 9시 이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 18시 이후부터 21시 이후라든지 야간 기간까지 합치면 90% 이상이 조류 충돌이 무안공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봐주시면요. 지금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인력 운영에 보면은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조류 충돌 사고와 인력 운영이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표 한번 좀 봐주시죠. 인근에 있는 광주공항을 한번 봐주시면 광주공항 역시 2019년부터 23년까지를 보면 18시에서 21시 사이에 46%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계절별로 인력 운영과 관련된 시간대별로 보면 집중 근무 시간대에 18시에서 21시 사고가 가장 많았던 조류 충돌이 많았던 시간대가 집중 관리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안으로서 우리 국토부가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데 대해 100% 동의를 드리고요. 그러나 각각의 공항에 사정 맞는 시간대별 운영 계획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도 양이 많아서 대구도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안을 했던 게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구비한다든지 조류 탐지 레이더를 구비한다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탐지 기능과 그리고 탐지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른 게 각각을 구비하게 돼야 되고요. 퇴치하는 기능으로서 지금 제안하는 것을 보면 차량용 음파 발생기 이렇게 따로따로 한 3종류로 나눠지고 추가적으로 저 종류가 나눠질 건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LIG 넥스원에서 보니까 조류 퇴치 로봇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예, 근데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진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탐지 기능인 레이저 송출 장비, 그다음에 주야간 컬러 카메라, 열 영상 카메라, 음향 탐지 장비 등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퇴치 기능으로서는 극지향성 음향 송출 장비까지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기존의 공항도 있지만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TK공항이나 새만금이나 제주 2공항이라든지 국내에 많은 공항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탐지와 퇴치가 일체화된 형태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으로 한번 연구 용역 혹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보면은 아이카오에서 나온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봐보면 이거는 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 세계 공항에서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가 27만 건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수치로 되어 있는 건 미국에서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도 18만, 19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문제가 항공사를 괴롭히는 공항을 괴롭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K 뭐 우리가 방산도 얘기하고 K 컬처도 얘기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기술 개발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쭉 넘겨 보시죠. 그 다음 제가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위원회 활동으로 좀 넘어가도 위원회 가기 전에 방금 자료 7번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이 조류와 관련해서도 분석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무안공항에서 보면 조류 충돌 종별로 보면 파악이 된 게 2022년에 맷비둘기 그리고 불명으로 파악된 게 5건이 있습니다. 자, 이까지만 내놓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무안공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서 쭉 그 조류의 종류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조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가창오리지 않습니까? 이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공항 주변의 조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사실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게 오늘자 국제신문 부산에도 나왔지만 김해공항에도 가창오리가 집단 서식되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안 드렸기 때문에. 예,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들 많이 주셨는데요. 인원 정원하고 장비 보강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더해서 인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아까 문건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나요? 그 실질적으로 이 만 횟수당 그러니까 비행기가 몇 대가 비행기가 많이 오는 인천공항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가고 비행기는 적게 오지만 온다고 사람이 적게 가 있는데 사실 따져 보면 조류 출몰 빈도라든지 이런 거 그 위협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낮 시간 밤 시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화되지 못하고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측면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정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운용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장비 문제는 한번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